프로그램을 어떤 고민으로 신청하시게 되셨나요? 저부터 말하면 되나요? 예. 저는 그냥 순간적인 화랑 순간적으로 나가는 손에 대한 이제 순간적으로 나가는 애들한테 손? 그런 거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랑 이렇게 모든 이제 육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화나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도 남매네. 이거 내 거였어. 해할 거야? 에라미 거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저희 집에서 늘 이래요. 거든? 꼭 한 명이 이제 엄마한테 일리러 가고. 해할 내 건데 해하는 건 해할 거 아니거든? 윤지야! 하지 마라! 해할 거 아니냐고요. 내거 아닌데 같이 놀기로 했잖아. 하영이가 내 거. 그럼 이렇게 봐라. 네거 아니지. 이렇게 봐. 해할 거 아니야. 내 거다. 해할 거 아니야. 내 거야. 해할 거 아니야. 고마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반복학습이에요. 아니 어렵잖아 지우야. 너가 이해해주면 되지. 해할 거야 아니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혜람이가 자기 옆에 와 있으면 오지 마. 여긴 내 자리야. 저리 가. 네 자리로 가. 이런 식으로 먼저 그게 첫 스타트거든요. 그리고 눈 뜨면서부터. 항상 이제 자기 원해서 가지고 온 거 절대 못 만지게 하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이제 자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싶어서 이제 뭐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선뜻 이제 허락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네. 지우야 이거 만지나? 왜? 안 만지고 있잖아 지금. 만질 거야. 죽여줘라. 민지 어디서든 그래서. 소유권 다툼이 참 치열해요. 지금 안 만지잖아 지금. 거야. 줘라. 줘라. 누나. 빼놨어요. 네, 경찰 아저씨한테. 오, 야. 전화기 들고. 야 니만 가지냐? 엄마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죠? 혜람이도 빌려줄 거 아니야. 다 하고. 하지 마. 오, 왜? 등짝 스매싱 나왔어요. 때리지 마. 오, 때리지 마. 그러네. 미웠어. 등 돌리고 좀 토라졌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일로 와봐. 뭐? 이거 차야. 보는 거야 또. 왜 아플까봐. 뭐? 아저씨. 뭐라고? 야, 그래서 아프다고 네. 했다는. 아프다고 했더니. 또왜 만져주시네요. 언니 아팠나? 이게 우기였던 거죠, 순간. 네. 하고 있잖아 지우야. 어디 갔어? 혜람아 줘라. 줘라 오빠야 줘라. 전화고. 야! 계속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화가 많이 났어요. 다시 줘. 다시 내놔. 싹 빼가지고. 뭐? 싹 빼가지고. 뭐? 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확 올라오죠. 네. 네. 뭐라 했노니? 싹 빼가지고. 뭐? 어디서 들었나? 가가지고. 저런 단어 어떻게 알죠? 어디서 엄마가 썼을 배웠겠어요? 어머님이 쓰셨겠지. 일로 와봐. 화내려고? 아니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얼른. 이제 싫어. 그게 한 번에 확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별것도 아닌데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여기서 멈추질 않고 그냥 이렇게 속에서 확 질러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 이러고도 하고요. 막 진짜 이렇게 하고. 어우, 왜 또 동생을 끌고 와. 왜 자꾸 질질 끌어요? 엄마 쉬어 이제 쉬어. 진짜. 큰 소리 치는 게 좋아? 지야 미안하다. 큰 소리 내서. 여기 있었네. 야봐. 여기 있었어요. 이거야. 이장도 가라앉을 때까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또 울고 있네 이렇게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울고 나면은 또 이제 엄마 또 화냈네 그러고 미안해 또 가라앉았다가 계속 누워있고 이러면 또 안아주고 또 화냈다가 또 이러면 또 미안해서 미안해 이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야, 화내고 용서하고 화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고백하신 어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우 윤혜람 엄마 박경미라고 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관찰하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화면에 생각보다 제가 화를 덜 냈어요. 평소보다. 냈어요. 네, 더 내거든요. 그래서 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우세요, 그래서? 내가 더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덜 나와서 좀 아쉬운 모양이신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소리를 엄청 진짜 방 안에서 울리 퍼질 정도로 막 진짜 소리를 엄청 진짜 있는 힘껏 다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발 좀 그만 좀 해! 이러면서 이제 막 시끄럽게 하면은 예. 애들이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을 정도로 예, 그러면은 순간 정적이 일어나거든요. 궁금한 게 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서 소리를 지르신 때가 몇 번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주로 주방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아이가 한꺼번에 동시에 와서 무슨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둘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리 가서 놀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하다가 또 와서 또 이렇게 막 방해를 하면은 그 순간 이제 이게 우 올라와서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발이 되는 거고. 빈도수는 어떠세요, 어머니? 좀.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너무 솔직하게 지금 카메라를 그럴 의식하셨다라는 수도 있죠.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무기 다 안 나왔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더 화 많이 낸다 그러고 예전에는 더 심했다고 하시고 그런 거 보통 사람들은 숨기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걸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최근엔 그나마 좀 나아진 거라고 들었어요. 혹시 예전에 어떤 좀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지우 낳고 바로 산후 우울증이 왔었어요. 바로 오더라고요, 그게. 남편도 일하니까는 들어올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친정 부모님 도움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독박 육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가 계속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뭐 어떤 증상이에요? 산후 우울증이? 지금 그냥 말씀하신 대로. 힘든 거예요. 네. 힘든데 이거를 말로써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제가 아이한테 너무 그때는 제 기분 따라서 아이한테 많이 좀 화도 내고 손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아이한테. 아, 손찌검을. 네, 그때 손찌검을 지금 너무 더 많이 했어요. 어린 지우였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랬던 것에 대한 좀 미안함과 죄책감이 네. 지우만 보면 많이 있으시군요. 네, 항상 존재해요. 지우는 다들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귀엽잖아요. 아주 귀엽고 그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바로 즉각 또 반응을 하잖아요. 엄마의 언행에 따라서 바로 반응하잖아요. 안 지고. 네. 물건 혜람이한테 양보 안 하니까 엄마가 부채를 뺏어가니까 뺏었다고 경찰한테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그리고 엄마가 엄마한테 장난감 던지면서 싹바가지가 없어라고 표현하고
알았어요. 네, 경찰 아저씨한테 불렀어요. 깎아가지고. 좀 엄마한테 그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네. 약간 어머님께서 그런 여지를 좀 준 거죠. 그런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내는 엄마는 전혀 아이는 안 무서워해요. 엄마의 미숙함을 들키는 거다. 엄마의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함을 들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늘 드리는데 네. 얘가 테라미 거를 갖고 놀고 있는 걸 뺏는 그 또 지우의 마음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어머님? 응? 아이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물건은 항상 사랑의 상징이고 자기가 뭔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동생한테 사랑을 뺏기는 거에 대한 일종의 분노의 표현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조금 수정하면 좋은지를 파악하고 가시면 우리 지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아이로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문제는 이렇게 화를 좀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언제 화가 나냐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양보 안 할 때. 그죠? 그리고 뭐 아이가 뗐을 때. 아니에요. 그때 화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내가 제대로 아이를 못 키우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때 그때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두 아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막 해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무력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엄마로서의 기능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존감 회복이 더 선행돼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러셨구나 제가 했어요. 산후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한테 잘못해서 계속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이건 뭐냐면 자꾸 내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괜찮은 엄마인지 내가 스스로 확인도 하시고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첫째 귀요미 지우와 엄마와의 관계를 좀 들여다봤는데 네. 촬영 중간중간에 우리 둘째 귀요미의 또 남다른 모습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신발이에요? 뭐예요, 저거? 뭘 신는 거죠? 그 아쿠아슈즈. 아쿠아 슈즈를. 아쿠아슈즈. 혈압이도 때를 많이 쓰네요. 아우. 진정의 자리? 아유, 속상해. 어우, 지금 오열을 했네. 오열을 했어. 무서워. 그렇지. 또 첫째 오빠 입장에서는 또. 아까 해람이도 그렇게 옆에서 감정을 읽어주던데. 지금 혜람이한테 화내지 말라는 거. 얘들아. 아빠 눈에서 꿀 떨어진다. 닮아보신가 보다. 깜짝이야. 자는데. 아이고. 얘들아, 밥 먹자. 저 행동도 다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좀 누우면 안 될까? 좀 누우면 안 누구? 나. 갑자기 눕고 싶다고 밥 먹는 시간에. 둘째가 조금 잠이 부족하니까 재워라가 아니고 본인이 눕겠다고 그렇게. 지금 참 지우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어요. 내요. 태연아, 아빠 밥 먹게. 어우, 의젓해. 아빠가 안고 있는 게 싫어. 번역기를. 아빠 밥이 걱정이 아니라. 죽겠다. 너무 저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걸 수 야, 있겠군요. 오빠라서 의젓한 게 아니구나. 누워있는 것도 아빠가 아까처럼 자기 쳐다봐주고 이렇게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건 이제 잔소리. 누야. 혜람아 누워.
번갈아 가면서. 아이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빠가 또 가죠. 아이고 힘드시네. 냅둬라고만. 냅두라고 막. 냅두라고 막. 냅둬. 야. 밥 먹어야지 아빠. 내 쪼야. 지우가 저 집의 왕인 것 같아요. 손주들 모르는 할아버지 같은데요? 할아버지 같죠. 네. 냅두라고 막. 그냥 수박 안 먹을래? 수박 안 먹어?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게. 우리 지우는. 야,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 보이네요. 진짜 미치겠네. 야. 진짜 미치겠네. 뭐 미치는데, 지우야. 뭐 자꾸 미치겠다 카노. 아빠 알아서 할게. 동생, 아빠를 차지하는 동생이 너무 미운 거야. 엄마는 이제 레이저를 쏘고 있고. 얘들아 밥 먹을 거야. 아, 해라면 결국 못 먹었네요. 아유, 힘드시겠다. 근데 뺏쓰기는 정말 대장이다. 밥 먹을 거야. 해람이 밥 먹을 거야. 아유, 보는데도 진이 빠지죠? 그러게요. 예, 참 힘들어요, 정말. 똑바로 서. 근데 떼쓰는 호람이도 엄청 힘들 텐데. 다 울었어? 똑바로 서 그러면. 아,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은 생각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진정될 때까지 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그 매뉴얼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방식이 좋다.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걸 접목을 시키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얘네들이 특히 해람이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 떼쓰고 막 발버둥치는 애를 가지고 생각의 자리에 굳이 가가지고 거기서 더 때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나 할 필요가 내 생각에는 없다고 봐. 근데 나는 또 이런 게 있지. 앞에 이렇게 애가 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행동들이 나는 그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야. 쓰이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는 자리에서 있으면 내가 좀 화를 덜 낼까 싶어. 숨가쁜 저녁 식사 시간을 그러게요.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어머니가 EBS 여기 오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화를 참기가 힘들어요. 나 좀 말려주세요 하고 지후 얘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 VCR을 보니까 해람이 때가 장난이 아닌데요. 지우가 자라온 거를 제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행동 방식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우 했을 때보다 해람이 했을 때가 조금 더 화를 좀 덜 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우리 둘째 귀요미는 거의 좀 들어 누워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럼 둘째를 조금 편애하신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화낼 때는 둘째고 첫째고 뭐고 다 똑같이 똑같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제 어머니는 참는데 급급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데 급급해서 이 감정에 대한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하는 너 뭐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못 해요. 그 장면에 보시면 다 보면 행동 지시어입니다. 일어나, 앉아, 똑바로 봐, 뚝해. 이게 감정에 대한 터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막 안 달래지는 거죠. 요거를 좀 알아달라고 지금 막 아까 어머님도 뚜껑이 열리는 이유는 내가 자꾸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좌절되고 무기력이 느껴지고 자꾸 다운될 때 오히려 이거 나 더 이상은 안 느낄 거야 라면 화가 난 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에게 내가 관심 받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인을 보내는데
엄마는 자꾸 분노 감정만 보고 판단하고 이제 지시하려고만 하시는 거지. 그것만 살짝 좀 새롭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혜람이가 막 뗐을 때 지후의 행동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아빠를 굉장히 걱정하는 아이로 보여요. 아빠 밥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으라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심리는 뭘까요? 지후의 행동. 동생 달래지 말라는 거죠. 동생 안고 있는 거 보기 싫다는 거고 아빠가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걸 방해하는 동생도 밉고 또 아빠한테도 뭔가 섭섭하고 아까 이렇게 누워있을 때 혜람이한테 꿀 떨어지는 표정하고 있을 때 지우가 하는 행동 봤죠? 막 배를 막 굉장히 과격하게 막 하면서 깨우죠. 네, 막 깨우고 그거는 누워있는 모습을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광경이 너무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막 들어눕고 애기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도 애기가 되고 싶은 거죠, 그 순간에. 어머니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막 아빠를 개입하고 있는 그 지우를 이렇게 약간 레이저 쏘면서 그냥 네 밥이랑 먹어라 그러지 말고 지우도 안기고 싶었지?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리 와 그러면서 한번 엄마랑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약간 애기 취급하시면 지우는 오히려 쑥스러워가지고 거기서 딱 충족하고 아니야 내가 뭐 아기인가 그러면서 아마 밥 제대로 먹었을 거예요. 뭔가 엄마로부터 아빠한테 섭섭했던 걸 약간 채웠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 속해 있으면 어머님은 지우가 막 밉고 막 명령하고 어른한테 막 함부로 뭐 고마 밥 뭐라고 그랬죠? 냅둬라 뭐 고마 뭐 그런 표현 쓰고 막 명령하듯이 얘가 무슨 할아버지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미웠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면 좀 덜 밉고 지우를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훨씬 보듬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퇴행하고 싶은 욕구를. 그렇군요. 야,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모든 게 딱 풀려요, 그죠? 네. 지우의 행동이. 네. 자, 그리고 저는 또 눈여겨본 것이 이제 진정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집집마다 아마 부르는 용어가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의자. 네. 그죠? 생각하는 의자가 제일 많죠. 그걸 어떻게 만드신 계기가 있으세요? 진정의 자리? 아, 제가 책을 봤거든요. 네. 화 안 내고 화를 안 내고 때를 안 쓰는 뭐 방법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진정의 자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실행을 했거든요. 네. 아, 올 초부터. 네,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 이제 어때요? 애들이 좀 화가 풀려요? 어느 순간은 딱 놔두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더 이제 막 악을 쓰더라고요. 오,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네요. 네, 더 악을 쓰면서 올 초부터 도입했고 이렇게 크게 재미는 못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VCR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내 눈에 안 보여야 내 화가 가라앉으니까 약간 그런 효과도 네.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방법 사용하고 계신 분 우리 갓부모단에도 있나요? 네, 우리 이원재 아버님. 자, 이게 뭐 효과를 보셨을까요? 저도 똑같이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를 그 의자에서 앉아서 생각한다는 게 그렇지. 보면 잘 쉽지 않겠다. 네.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생각 의자를 제 걸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차라리 부모의 생각 의자? 네, 제가 그냥 그 공간에 가서 좀 앉아서 오. 왜 화가 났을까? 혹은 뭐 아이가 왜 때를 쓸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육아를 책으로 배워서 강의를 배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세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제 기본 원리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다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잠깐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말씀하신 부모님도 벌써 흥분해 갖고요. 아이랑 대화,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아니 애만 보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는 막 시식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를 2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앉아 있으면 근거리를 두고 나도 거기 자리에 앉아요. 예.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속상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서로 느끼게 하는 거죠. 다 끝난 다음에는 진짜 진정이 된 다음에는 그 감정을 나눌 수 있으면 이거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의자 2개를 놓을 때니까 서로 안 보이는 데 앉지 말고 보이는 데 앉으라는 거죠. 근거리에서 서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발달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연령이 있어요. 이제 때를 막 쓰고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를 자기가 통찰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은 만 6세 정도예요.
학교 입학한 전부터. 그러니까 생각의 자리는 지금 적용하기에는 두 아이가 다 어린 나이예요. 혜람이 정도의 저 나이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이유도 몰랐는데 엄마가 나를 아예 떨어뜨려 버리기까지 했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는 생존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불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세게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게 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자지러지게 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토닥토닥하고 그랬어, 화가 났어, 때가 났어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주면 어느새 엄마 품에서 잠이 들거나 아니면 하면서 이렇게 진정이 돼요, 아이들이. 혜람이 같은 경우는. 네. 참 어머니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네. 많은 생각이 드시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칭찬 좀 한번 받으시죠, 어머니. 촬영 때도 그렇고 상담 때도 그렇고 아이들과 굉장히 잘 놀아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우하고 면담을 하다가 엄마랑 한번 노는 걸 내가 좀 관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놀이를 제가 관찰해 드렸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우 엄마가 너무 잘 놀아주셔서. 예. 자, 칭찬받을 준비 되셨죠? 예, 그 장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엄마가 어떻게 놀아주는지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약을 먹으세요. 아, 역할놀이. 의사 병원 놀이. 병원 놀이를 누워 계세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경 잘 보이라고 안경 껴준 겁니다. 누우세요. 누우세요. 아, 보통은 엄마 아빠가 눕는데. 저 환자 많이 했었거든요. 어떡하죠? 주사를 한 방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안 오셨어요? 저 기다렸어요. 오늘은 주사가 없나요? 네. 오, 야 목소리 주게 연기까지 하시면서. 역할놀이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오. 아니 보니까 진짜 의사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좀 발전하면 동화 구연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상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깼어요. 예를 들면 이거 만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의사인데 이건 날카롭다 이건 만지지 마 이걸로 해 하세요. 또 이러고 한 번 깬 거예요. 한 번 깬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의사로 이 환상에 아이와 같이 빠져 있느냐가 놀이 능력의 척도거든요. 아주 훌륭해요 진짜로. 예. 그렇군요. 네. 자질이 있으세요, 어머님, 네. 놀이. 그래서, 매일 한 20분 정도씩 놀아주면 지우가 참 밝아지고 엄마와 관계가 굉장히 회복이 잘 되겠구나라는 약간 희망 같은 걸 받습니다. 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칭찬 이렇게 누구 잘 안 해주죠? 네.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아니, 특히나 우리 청 교수님도 웬만한 의학 드라마 CC에서 싫어하시는 분인데 의사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잘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남편도 이렇게 칭찬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칭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들 특히나 선생님들의 칭찬도 굉장히 기분 좋지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칭찬은 우리 아이들이 해주는 칭찬이거든요. 그렇죠.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자, 그래서 직접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지우에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쩜 저렇게 귀엽게 생겼지? 지우는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 화안 냈으면. 화 안 냈으면 좋겠어? 지우야, 지우는 엄마가 화날 때 제일 무서웠던 적 있어? 응. 언제야? 화났던 거. 언제 화나? 응. 어떻게 엄마가 화냈을 때? 하지 마. 하지마 소리 지를 때? 응. 하지마 소리 지르고 또 어떻게? 지우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응. 뭔데? 엄마가 말 잘 들어주면 잘 들어줬으면 지우 말 좋겠는 걱정했으면 거겠죠. 무조건 그래 알았어 다 해 이랬으면 좋겠나? 엄마는 최대한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왜? 그래도. 지우가 다칠까 봐 그러지. 그래도. 응? 그래도. 그래도 다 해줄 순 없어. 지우야.
지우는 제일 기분 좋았던 적이 뭐야? 엄마가 웃을 때. 엄마 웃을 때? 진짜? 엄마 웃을 때 있었나? 응. 언제? 빠빠. 어? 빠빠 먹을 때 지금 웃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기쁘지. 어이구. 세상에. 그러니까 나도 기쁘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엄마. 너 할머니 아니야? 엄마하고 할머니지. 할머니가 먼저지. 지우가 속상한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엄마. 엄마? 아니 아빠. 아니 엄마. 엄마? 아빠랑 엄마 둘 중에 누가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엄마. 지우한테 엄마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야? 맞아. 사랑하는 사람? 지우가 엄마, 아빠, 혜람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어떤 거야?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 이렇게 한 거야? 얼만큼? 우주까지. 그러면은 혜람은 안 사랑하고 엄마. 반전은 있네. 혜람이 때리니까. 아유, 세상에. 지우 마음 아셨죠? 음. 엄마가 제일 좋대요. 그러게. 네,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말에서는 좀 그런데 저는 지우 말을 다 못 믿겠어요. 왜요? 왜 어머니? 지우가 항상 저를 이게 엄마랑 있으면 싫어라고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이 말도 되게 자주 들어서 저 말이 진심일까? 저는 또 이렇게 어머님 생각.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엄마 안 볼 때 얘기하는 게 진심이지. 엄마 앞에서 싫어하는 게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나 더 사랑해달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 것 싫어요. 같아. 맞아요. 어머님 조금 좀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거의 일에 연연해 하셔서 지우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우가 나를 미워할까 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순간순간 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급하고 뭔가 말을 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되는 저의 타고난 이 성향과 자기 주장이 강했던 제 아이 사이에서 이 균형감을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육아서를 봐도 이게 또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 올라오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시적이었지만 이 자존감이 육아의 어떤 효능감이나 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선생님께서 해는 항상 있다. 해는 항상 있는데 그 구름이 가끔 이렇게 먹구름에 인해서 해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당신 가슴 안에 자원은 항상 있다. 그런데 당신의 정서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근데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먹구름이 이렇게 싹 거치면서 태양이 싹 보이면 눈이 부시는 것처럼 어머님 안에 그 에너지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먼저 회복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이 또 이런 걸 이제 획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이제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네. 그렇죠? 해서 이제 부부와의 대화의 시간도 좀 네. 가져봤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 생각이 많아서 확신이 잘 안 들어서 아이에 대해서 확신이 잘 안 들어. 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걸 듣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냥 듣고 싶다. 아니 뭐 평가가 중요하나? 뭐 사람들 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준 적이 없잖아. 아니 뭐 그건 말로 해야. 말로 해야 알죠, 그럼. 말로 해야. 난 말해야 한다. 그래서 확신이 안 들었어.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좀 용기를 좀 줬으면 나한테 용기 있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고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는 감정이 또 그러네. 그래도 말씀 안 해주시네요.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냥. 말을 안 해.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버님이. 나도 이대로면 괜찮은데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너무 잘하고 내가 있어. 좀 욕이 더 나와야 애들한테 되거든요. 더 잘했으면 좋겠어. 여기 좀 격려 좀 해줘 나한테. 그래. 좀 힘들겠지만 봐보더라도 그래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만 계속 쓰덕거리고 계세요. 어떡해. 야, 첫 타이밍 이거 해야지 참. 언제 하시려고. 아, 참. 아니 이거 경상도 남자라는 핑계는 대지 맙시다 그래, 우리. 그래. 예. 아니 잘하고 있어. 그러게요. 훌륭해. 예. 이런 얘기 한마디면 되는데. 맞아요. 그 얘기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유, 말씀 이렇게 나눈 거 보시면서도 눈물이 좀 서러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칭찬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칭찬을 받고 나면 그 칭찬해준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 뭐 제가 남편분 대신을 할 수 없겠지만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칭찬을 해드렸지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본인의 강점이 있어요. 부부 대화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저 정도 대하면 욱 한번 하셨어야 돼. 예, 근데 대화를 잘하십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말을 해야 하니까 나한테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 내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내 바람을 얘기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고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또 욕구를 얘기했어요. 격려 좀 해줘. 내 바람을 얘기했어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을 얘기했어요. 이건 남편에게 솔직하게 내가 뭘 바래, 내 바람과 욕구를 부탁의 언어로 전달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미 우리 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남편분도 같이 나오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좀 격려를 더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갓부모단에서 응원의 말씀을 주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아유 반가운 분이세요. 류아란 어머님. 우리 또 다른 선배님이시지, EBS 부모에. 그렇죠. 은교 채린이 어머니. 예. 네. 아수락 백작 선배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희 사는 게 다 그 비슷비슷해요. 예. 저도 저희 아이가 TV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혜람이랑 저희 채린이랑 너무 비슷해서. 네, 주변에 희한하게 너무 좋은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나쁜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그래서 EBS 부모에 저도 도움을 청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스스로가 변화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 예전에는 지금 엄마처럼 안 된다고 했지, 뭐 하지 마, 막 안 된다고 했잖아. 저도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은 오버스 뭐가 이렇게 서운했어, 그랬어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면 아이도 변하게 될 거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 엄마 스스로가 굉장히 용기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엄마를 갖다가 옆에다 붙여놔도 지우한테 가장 좋은 엄마는 엄마잖아요. 야. 맞아요. 그렇죠. 갑부모다니 명언이네요, 괜히 갑부모다니 아니야. 선배님답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뿌듯하네요. 우리 예. 갑부모단, 우리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응원의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기운이 나세요? 네, 너무 기운이 나고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방송 녹화하러 오시면서 편지를 쓰셨다고. 네, 얘기 편지를 썼어요. 아이, 뭘 그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아이, 저희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죠? 네. 아이들에게? 네. 그럼 아이들에게 네. 우리 엄마가 직접 한번.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네. 편지로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할게요. 지우야 안녕. 엄마야. 지금 기차 안에서 글을 쓰고 있어. 지우야, 우리 지우 엄마가 매일 화내서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엄마가 용기 내서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지우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우리 가족 모두 많이 사랑하고 엄마가 엄마가 노력해서 지우 혜람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할게. 지금 이 글 쓰면서도 우리 지우랑 혜람이 너무 보고 싶다. 집에 가면 꼭 안아줄게. 기다려.